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바깥 날씨가 의외로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 입춘이 지나가고 이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따뜻해져야 되는데 뭔가 확실하게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 11시 한 반이 채 안 됐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영하 2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금 계절적으로 조금 더 풀려야 정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썸네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많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메달을 따면은 이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은 금메달을 따서 울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보면은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이 스포츠 자체를 좀 즐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즐길 줄 안다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거기 이제 조금 차이는 이제 요 최민정 선수가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1등을 못하니까 울고 은메달을 딴 것 때문에 억울해하다가 결국 이제 금메달 따고는 웃었습니다만은 거기 좀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뭐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은 4년 동안 정말 죽도록 연습을 했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곽윤기 선수는 그냥 한마디로 즐기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보니까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다 왔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제가 이번 올림픽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 가장 제가 자랑스러웠던 선수는 바로 이 황대현 선수였습니다. 참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아주 넘넘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에서 제가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모아놨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황대현 선수 사주를 볼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죠, 그죠? 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금 미안한 점은 이제 이 세 선수 외에 다른 동료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는데 다 함께 소개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뭐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명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주안점은 왜 이런 선수들이 쇼트트랙 선수인가, 또 내지는 두 번째로 또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렇게 메달 순위에 올랐는가. 한마디로 이제 일단은 국가대표가 됐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달을 딴 것인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은메달 같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저 밑에 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메달만 따도 이제 굉장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외국 선수들 보면 동메달을 따더라도 금메달 딴 선수 못지않게 굉장히 밝고 그리고 즐겼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못 사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답게 운동선수들 역시도 그렇게 즐기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곽윤기 선수입니다. 곽윤기 선수는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 생긴 모양하고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키가 생각보다 엄청 작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키가 좀 작은 선수들이 재주가 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유난히
키가 작아서 별명이 땅꼬마였습니다. 그 정도로 작았었는데 갑자기 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키가 작다 이런 걸로 이렇게 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 곽윤기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이 조금 체구가 작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적인 스파트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나와 있고요. 근데 계주의 이제 특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은 공간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상대방들 틈 사이를,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게 파고들어서 자리를 갖다 차지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 계주를 하면은 이제 혼자 뛰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로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베테랑 계주 선수가 바로 이 곽윤기 선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연대를 졸업했고 지금 고양시청에 몸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유튜브인데요. 이번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반으로 하여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로서 많이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00만이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짜 유튜브에 구독자 100만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명자 한번 보기 전에 조금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4인데요. 22살부터 했으니까 12년 동안, 참 이 곽윤기라는 선수 이름을 저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참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쇼트트랙의 롱런의 대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들부터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30대 중반까지 국가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한테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그런 특출난 재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선수들 사이를 끼어들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능력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대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나이가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이제 좋게 말하니까 그렇고 좀 촐싹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자중을 압도할 정도로 끌고 가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선수한테의 날라들었던 조금 불운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종합해 봤을 때 생기는 일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2010년에 경인연도에 들어옵니다. 경인연도 들어오는데 2010년 같으면 22살이니까 여기 보면은 임술대원 중에 경인이 들어오는데, 이 선수 그래서 이 임수가 되게 좋은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잘 보십시오. 월지는 자월경금이면은 겨울에 셉니다. 상관격이거든요. 이걸 부를 때는 금수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금수상관격은 이렇게 남방으로 흐를 때 이렇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용신은 뭡니까? 네,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이 상관인데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뜬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흉신은 지지에 이렇게 묻혀두고 천간에 식신을 드러내서 쓰는 사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식신이 이렇게 살을 제했으면은 내가 노력한 어떠한 재능으로서 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때의 기토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이때의 기토는 병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사주가 망한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지는 상관을 쓰고 천간은 이렇게 임수 식신이 떴습니다. 식신이 이렇게 얻어맞은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망했죠. 그죠? 식신이 살을 제거하는 것이
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한마디로 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운에서 용신이 다시 떴습니다. 지지가 술토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네, 땡큐입니다. 왜? 월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인이 들어온 것이 좋고 천간은 이렇게 용신 식신을 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에 들어왔을 때 경금이 이제 천간에 투출하면은 이걸 생해 줍니다. 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지의 인목은 어떨까요? 네, 인목이 들어오면은 성패로 따지면은 일단은 성입니다. 성은 성인데 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조건 성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주는 어쨌거나 인목이 들면은 이 제가 형에 조금 여기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나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일 때 조금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목이 오는 것이 상관 생재대에서 좋지만은 인사신 우리 인의 이 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인목이 재인데 이 재를 일반적으로 우리 볼 때는 자꾸 재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이 재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거, 욕구,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욕구, 욕망. 내가 이런 것을 가져야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우리 일간이 극해서 쟁취하는 것,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 욕망이 조금 형에 엮였다.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제 이 계주 부분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1인자로 이제 일단 등극을 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민인데 진토가 들어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진술충이 되더라도 천간에서 용신이 뜨고 그죠? 붕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됐는데 이 시기 이후에 이제 계산년이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식신이 떴는데 상관이 떴다 그래서 말썽이 났다. 살로 인한 말썽. 그래서 이 2013년경에 이렇게 발목 골절을 좀 당해서 계속해서 뛰질 못합니다. 그래서 2014년 소치 올림픽은 이 곽윤기 선수가 포기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럴 수가 있죠. 식신을 썼는데 상관이 같이 투출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계사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이제 축토가 들어온 건 좋습니까? 일단은 이거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살을 친 건 좋습니다. 내 가진 재능으로서 내 아이디어 순간적인 재치 이 선수 보면은 머리 색깔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인데 상관이 이렇게 관을 때리면은 촐싹될 수가 있죠. 상관이.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 이런 말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살을 또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재치 이런 걸로서 난제를 해결하고 이건 칠살은 난제죠. 또 적을 보더라도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살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공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신금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신금은 상관을 쓰니까 신금이 도움이 안 되죠. 배우자 득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오화를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자식과는 연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모씨가 조금 맞질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유대운도 좋습니까? 라고 하면 유금은 아닙니다. 유금은 왜 아니냐면은 이 축토가 들어오면은 그나마 자수를 잡아서 좋지만은 월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급제가 들어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공도 좀 약해집니다. 병신합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금메달을 딴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조금 약점이다. 천간에 드러난 것은 다 좋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운때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좀 더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다른 이제 천간에서 이렇게 뜨면은요. 기토, 무토, 정화까지는 이 사주가 되면은 용신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터전은 이런 것은 괜찮으나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에서는 별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조용하게 어떠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식신, 아랫사람, 부하 또 내지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이것을 길러서 뭔가 큰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금일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이게 이제 또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 중에는 이제 잠깐 그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겠더라. 제가 차라리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오면은 상관을 살리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좀 재미있게, 뭐 지금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좀 재미있게 잘 살 선수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선수는 늦게까지 국가대표를 해서 그런지, 또 하나는 한창 때 한번 부상으로 좌절을 한번 맛보고 다시 일어선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재미있게 올림픽을 즐긴 그런 선수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 1500m의 세계 최강인, 세계 기록 보유자 최민정 선수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기 보니까 1000m에서 은메달 땄을 때 울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안 돼 보였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모양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습니다. 모양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어떤 사준지, 그리고 올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한 번에 좌절을 한 번 또 맛봤으며, 또 결국은 주종에서 다시 또 변함없이 금메달을 따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입니다. 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 좋습니다. 이 경우는 병화가 들어왔을 때 외에는 정화가 왔을 때는 이 무토가 주의 인덕이 있어서 지켜줍니다. 우리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용신이 식신인 경우, 용신이 재인 경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른데 그걸 같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용신이 식신일 때 죄를 보면 식신 생재해서 좋은데, 그때는 어떻게 좋으냐 하면은 죄가 있어서 인으로부터 식신을 보호해서 좋은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식신생재해서 막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용신이 재인데 식신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재봉식신, 그래서 젠대 봉 만났다, 식신을.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 신복을 만나서 내 사업이 순풍에 덫을 단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잘 풀려서 크게 치부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가 용신이고 식신은 상신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이상적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데 아랫사람이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 친구 덕에 그냥 나는 정말 손 안 대고 정말 큰 이익을 챙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주에 초년의 운 때만 좀 안 좋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문제는 정화가 뜨더라도 문제는 없고, 그죠? 병화가 떴을 때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식신이 합거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과 연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같으면은 이 제자, 따르는 제자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죠. 식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어떤 쪽이 차라리 맞냐 그러면은 심판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행정 업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신은 우리 측은지심입니다. 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메달 따면은 금메달 딴 선수한테 야, 네가 더 연습을 많이 했구나. 네가 더 운이 좋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식신에 이렇게 편인 같은 게 있으면은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말로 시쳇말로 돌아버립니다. 왜? 여기는 측은지심, 자비 이런 것이라면은 편인은 이게 도적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편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자, 도식 그럽니다. 그죠?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밥그릇을 엎어먹는 사람들.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서 편인이 있게 되면은 우리 사채나 또 내지는 뭐 재개발 같은 거 또 남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비심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돕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남을 이용하든지 남을 갖다가 남의 군림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또 밑에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식신이 옆에 관을 뒀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궁인데 좋은 조상들 밑에 부친궁이거든요. 그래서 부친 때에 조금 집안이 떨어졌다, 안 좋아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식신은 이제 나쁜 뜻으로 보면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조직 또 내지는 법규, 내가 할 일, 책임 이런 것을 회피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살이 하나 있으면은 보이질 않게 내가 군림하고 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요 비겁이 뜨면 식신이 살다, 이것도 괜찮지만은요. 자, 모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성패로 따지면 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식신이 있고 식신이 용신인데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신이 정관을 때리거든요. 정관을 분명히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으면은 간목에 기토에 신금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신금이 간목을 때립니다. 이 경우 병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 경우는요, 이거 잡히더라도 정관을 살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식신이 비록 용신이라고 하지만은 정관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정관을 때리면요, 안 됐지만은 식신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됩니다. 상관경관이라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상관을 무조건 잡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비록 내가 내 재주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재주를 공부로서 사장시키고 명예직위를 쫓아가는 것이 맞다. 물론 이제 현대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명리학이란 자체가 기본 틀이 완성된 때가 송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이고, 그 당시 같으면 당연히 귀가 우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쟁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고관대작이 될 것이냐, 그럼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관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발생이 되지만은 내 귀는 누리게 되더라. 그게 올해처럼 날라오는 이민년에 생길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오화가 뜨게 되면요, 유금이 맥을 못 씁니다. 이 선수가 해자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수 선발은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천간도 용신이고요. 이렇게 무토가 뜬 데서 신금이 뜨고, 그래서 신축년이 좋았습니까? 왔답니다. 왔다로 좋았고, 이민이 되면 좋습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천간에 임수가 뜨면은 식신이 재를 봐서 분명히 좋고 이걸 제거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지에 임목이 들어오면요, 식신이 관을 때리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지기가 잠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 오화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유금을 막고 임목을 오히려 살려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지기를 또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는 급이 안 난다 그랬죠. 이 무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덕이 있고 하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이 고관대작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신, 그래서 기술자, 쟁의, 이러한 뭔가 연구하는 사람, 예술가 뭐 좋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성공을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번 돌아갔어요. 이 두 선수한테는 분명한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제가 지우는 것을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 분명히 인신사에 이 지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선수는 보면은 이렇게 일찍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 지살과 역마가 작용을 해서 뭔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스피드를 요구하는 이런 선수들 보니까 거의 다가 사주 속에 없는 선수는 없었다고 봅니다만은 다 지살과 아니면은 또 역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선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지살이 있습니다. 지살과 역마가 어린 시절에 우리 나이로 하면은 초등학교 말미쯤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살 역마 쪽으로 갑니다. 움직였다. 한마디로 스피드를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대헌 선수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 체면을 다 살렸다고 봅니다. 참 의연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준결승에서 1위로 들어왔는데 탈락을 시켰습니다. 영국 주심에 의해서요.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떠한 신조 같은 것이겠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 조단이 남긴 말입니다. 마이클 조단이 남긴 말인데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하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죠. 이걸 마이클 조단이 올려놨던 명언을 자기가 올려놨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절대 한마디로 포기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사주를 한번 보십시오. 빵빵합니다. 그죠? 5월 무토인데 일지까지 와를 깔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이제 우리 지금 소개하는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죠. 자, 안양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현재 소속은 강원도청인데 역시 연대 출신입니다. 이 선수의 특징은 우리가 보다시피 체구가 당당합니다. 키가 180cm. 그러니까 쇼트트랙 선수 가운데서는 장신이죠. 그리고 이 선수가 역시 1500에 세계 랭킹 1위로 되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대단한 거는 20살입니다. 20세 졸업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20살인데 왜 이렇지? 이렇게 했는데 2월 7일이니까 보통 이게 졸업식을 2월 1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졸업식 하기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 3000m, 5000m 은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선수다. 맞죠? 졸업을 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한번 돼서 특필돼서 문제화됐던 내용입니다. 이때가 기해거든요. 지지로 해수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 사주는 해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때입니다. 기해년 재작년이죠. 그 재작년입니까? 진천 선수촌의 강제 추행 사건, 이게 상당히 말썽이
크게 났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선수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선수촌에 있는데 여기 임효준 선수라는 중국으로 이번에 기아하고 이번에 올림픽 참가도 못했던 그 선수가 이 선수의 바지를 내려버렸습니다. 내렸는데 우리가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뭐 바지 내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하필이면은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해서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황대현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결국 올해 올림픽에서 1500m에 금메달을 따고 뭐 1000m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혹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결승전에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승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무더기로 다 탈락을 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금도 따고 5000m 계주에서 역시 메달까지 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에 가장 의연하게 대처한 그 모습에 저는 반해버렸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요. 5월부터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인격 그러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일간이 양일 때만 급제인데 일간이 양일 때만 양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인은 5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 간목 5월 병화 또 책에서는 5월부터 또 6월 경금 또 자월 임수 요 5가지를 두고 양인이라 그러죠. 전부 다 양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토는 양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5월 무토는 양인으로 분류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12운성상 병하고 무토하고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화토동정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동종 같은 종류다 이 말이죠. 12운성이 똑같죠. 그래서 이 기토는 예를 들면 무토기토인데 그죠? 여기가 우리가 정화하고 같고 여기는 병화하고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 인목이 있다든지 또 내지는 술토가 있다든지 운에서 하나 들어오더라도 벌써 인으로 바뀌고요. 천간에 병화가 정화 뜨더라도 용신이 인으로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화가 떠 있는데 물론 추정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이렇게 뜬 경우라면 100% 그냥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때 5월부터는 그냥 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인을 쓰는데 지금 현재 관운으로 흘러갑니다. 성패 성입니다. 이렇게 봐야 이제 전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5월부터는 이제부터 양인보다는 인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정화가 떴습니다. 이 용신인데 임수가 뜨게 되면 이 정화가 폐가 납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무술대운 중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폐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당일 해에 월별까지 임수가 겹쳐드니까 우리가 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상장, 문서 이런 뜻도 되죠. 이런 것에 뭔가 사단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좀 사단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무마가 되었고요. 결국은 올해 이민년에 이민월에 천간에 임수가 2개가 뜨는 바람에 뭔가 내 가져야 될 것을 오히려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고 그렇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몫은 살이 들어와서 인수봉살이죠. 해서 직위 명예 내가 가질 것은 결국은 가졌다. 바로 그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다음 1500m를 준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까지
지키게 해준 황대헌 선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가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사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의 꿈을 실제로 지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벌써 국가대표가 이미 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자, 앞으로 이 선수는 명예직위가 더 높아질 것이며 상도 더 많이 따는 그런 선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관이라 그러면 나라를 맡아서 이렇게 인내 식신이 있는 것은 되게 좋죠. 그래서 선수들을 이렇게 경금도 뿌리가 있고 그래서 지도하는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맞지 않겠는가. 이 선수의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용신이 인인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수로서도 조금 더 활동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성적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12가지도 다 좋죠. 간목이 떠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해자축에 자수와 해수가 들어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래도 묘목이 있으니까 넘길 수는 있다. 이때는 이제 그때 지도 안 하면 되죠. 이 시기까지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부분에 아마 지도자로서는 이 황대헌 선수가 최고의 몫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런 선수로 남지 않을까. 물론 그때는 지도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대를 하게끔 합니다. 오늘은 이 쇼트트랙 선수들 가운데서 3명의 선수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이러나 저러나 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지살경마가 실제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문제는 있으나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해였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런 메달을 좀 딸 수가 있었고 지금 이 황대헌 선수처럼 이렇게 인이 있는 선수들은 메달 따는 몫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게 상장도 되고 문서도 되거든요. 메달 따는 게 사실은 따지면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는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로서 벌써 메달을 따기 시작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메달을 땄고 세계 랭킹 1위로 되어 있는 만큼 아직도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기대도 하고 좀 더 많은 국위선양을 할 것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쇼트트랙의 새 영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